자, 오늘은 엑셀 세 번째 함수 시간이에요. 오늘은 기존에 배웠던 함수보다는 조금 더 어려우실 수 있어요. 왜냐면은 어떠한 데이터를 찾고 가공하는 함수들을 많이 배울 텐데, 저와 함께 하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존에 하셨던 것들도 충분히 나오니까요. 그런 것들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수업 한번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개조 여부에 관한 내용을 채우는 문제네요. 자, 문제를 읽어보니까 choose와 writ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개조 여부를 안함, 부분 개조, 개조로 표시하도록 하는 문제예요. 자, choose와 write는 우리 한번 같이 사용해 본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write는 어떠한 텍스트에서 오른쪽에서 몇 글자를 추출하는 추출을 도와주는 함수였고요. choose는 어떠한 숫자가 들어왔을 때 이 숫자에 맞는 텍스트를 출력해주는 함수였어요. 자, 이 두 가지 함수를 이용해서 이 개조 여부 한번 다 같이 채워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 이 물건명을 이용해서 개조 여부를 판별하는 거기 때문에 write라는 함수를 먼저 사용해 줘야 될게요. 자, 함수 삽입 버튼을 눌러서 함수 검색에다가 write라고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함수가 나오면은 확인 버튼을 눌러서 두 가지 인자를 적어줘야 되는데 첫 번째 텍스트라고 되어 있네요. 이 텍스트는 우리가 추출할 문자가 있는 내용을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되겠어요. 물건명이 되겠죠. 자, 두 번째 넘버 캐릭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몇 글자를 뽑을 건가? 자, 우리는 하나만 뽑으면 되니까 여기다가 숫자 1을 적어줍니다. 자,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이렇게 개조 여부가 1이 잘 추출되는가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죠. 자, 위에 수식 입력줄에 여기 있는 이 내용을 그대로 복사 한번 해주시고요. 이 내용은 지워줍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함수 삽입 버튼을 눌러서 우리 두 가지 함수를 사용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두 번째 함수 choose를 검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찾으셨으면 확인. 자, 여러 가지 인자를 적을 내용들이 있는데 인덱스 넘버. 자, 여기 골라낼 인수의 위치를 지정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문제를 보시면은 1이면 안함, 2이면 부분 개조, 3이면 개조 이렇게 숫자가 나와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인덱스 넘버에는 우리가 아까 추출해냈던 요 write라는 내용을 그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자, value 1, value 2 이렇게 밑으로 클릭할 때마다 이렇게 하나씩 나오는데 여기는 이 각각의 숫자가 나왔을 때 어떠한 값을 적어주면 되는 이런 내용이에요. 자, 우리 1일 때는 어떤 거였죠? 안함. 자, 2일 때는요. 부분 개조. 3일이면 개조라고 이렇게 적어주시고 4는 적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안함이라고 잘 뜨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이대로 두시면 안 되고 꼭 채우기로 여기 밑에까지 이렇게 채워주시면은 간단하게 첫 번째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중개 수수료를 구하는 문제네요. 실거래가 곱하기 수수료율로 중개 수수료를 구할 수 있는데 수수료율은 여기 나와 있네요. 이렇게 표로 따로 나와 있는데 이 표는 이렇게 가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요거 잘 기억하시고요. 중개 수수료는 이 hlookup이라는 함수와 trans라는 함수로 구할 수 있다고 하네요. 자, hlookup 어떤 함수인지 설명을 드리면은 어떠한 내용을 찾을 건데 이 표가 가로로 구성되어 있는 표에서 내가 어떤 내용을 찾겠다라고 도와주는 함수고요. trans라는 거는 우리가 어떠한 숫자에 대해서 소수점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도와주는 함수예요. 이 두 가지 함수 이용해서 중개 수수료 같이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 수수료율부터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수수료율은 매매, 월세,
전세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구분을 가지고 수수료율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구하는가? 함수 마법사를 열어서 자, 검색을 할 거예요. 어떤 거? hlookup부터 검색해 볼게요. 자, 확인. 총 4가지 인자를 적어줍니다. 자, 첫 번째, lookup value.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이에요. 자, 수수료율은 이 구분에 따라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명에도 구분이 있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이 매매를 가지고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이 매매를 어느 테이블에서 찾을 겁니까? 우리가 찾을 값이 있는 테이블을 전체를 지정해 줘야 됩니다. 자, 전체는 여기 밑에 있죠. 요렇게 여기를 전체를 꼭 지정해 주시고요. 요 테이블은 절대 채우기를 했을 때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요거를 꼭 절대 참조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로우 인덱스 넘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매매에 해당하는 이 테이블에서 만약에 찾았을 때 내가 몇 번째 값을 내가 받겠습니다 라고 지정해 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구분이고요. 두 번째는 수수료율이죠. 자, 우리는 구분이 필요합니까? 수수료율이 필요합니까? 그렇죠. 수수료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숫자 2 눌러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레인지 룩업은 내가 정확하게 값을 찾을 것인가 아니면은 근사값이어도 찾을 것인가 요걸 지정해 주는 건데 자, 한글은 텍스트는 근사값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무조건 false 0이 들어갑니다. 만약에 숫자로 되어 있는데 내가 이 근사값을 찾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기에는 값이 1이 들어가야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채워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중개 수수료가 0.003 0.3%가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여기에서 이제 어떤 걸 곱해줘야 되죠? 자, 여기에다가 실거래가를 곱해주면은 중개 수수료가 이렇게 나오는데 자, 소수점 이하가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나요? 필요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해주는 함수 트랜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주고요. 자, 이 내용을 지우신 다음에 다시 한번 함수 마법사 열어서 트랜스 검색해줍니다. 자, 확인. 2가지 인자를 적을 수 있는데 넘버 소수점을 절삭할 내용에 숫자를 적어주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아까 적었던 요 내용이 들어가면 될 거예요. 자, 문제에서는 몇째 자리에서 절삭하라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여기 넘버 디지트는 굳이 적어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확인. 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시고 채우기라면은 소수점이 절삭이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마무리로 이렇게 잡아서 여기 표시 형식을 일반으로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문제는 여기 현 시세를 구하는 문제예요. 자, 그런데 여기 문제는 V룩업이라고 되어 있네요. 아까 우리가 2번에서 썼던 H룩업과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H룩업은 가로로 구성되어 있는 표에서 찾는 거라면은 V룩업은 버티컬, 세로로 구성되어 있는 표에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문제를 읽어보니까 여기 C의 15번에 해당되는 요 물건명의 현 시세를 찾는 문제네요. 자,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함수 마법사를 열어서 자, 찾을 함수는 vlookup. 자, 이렇게 나오죠. 확인. 똑같이 hlookup처럼 4가지 인자도 똑같은데 여기만 달라요. 아까 여기는 로우 인덱스였는데 여기는 컬럼 인덱스라고 되어 있네요. 자, 한번 요거 유의해 두시고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찾을 값 어떤 거죠? 자, 그렇죠. 여기 물건명 요거를 찾을 겁니다. 자, 테이블 어레이. 선생님
여기는 이 구분표가 없는데 여기에는 어떤 게 들어가야 되나요? 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문제에 보면은 정의된 이름 중개실적을 사용하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에다가 중개실적이라고 한번 적어 보면은 자, 어떠한 그룹이 있어요. 자, 여기가 어떤 그룹인가 한번 봤더니 자, 중개실적 어떤 그룹인가 요걸 잠깐 닫아보시고 한번 여기에다가 중개실적이라고 적어서 검색을 해봤더니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중개실적이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미 그룹핑이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vlookup을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자, vlookup 자, 물건명을 찾을 겁니다. 어디에서요? 중개실적에서요. 자, 찾았는데 자, 우리가 이 찾은 값에서 어떤 걸 뽑아야 되죠? 자, 그렇죠. 여기 보시면 현 시세를 구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중개 실적에서 현 시세는 몇 번째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숫자가 5가 들어갑니다. 자, 똑같이 우리가 이 룩업 밸류가 문자기 때문에 이 레인지 룩업은 그대로 0이 들어갈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고 확인 눌러볼까요? 그러면은 자, 서호라고 되어 있는 물건명의 현재 시세는 얼마죠? 27,500원. 27,500이라고 나오는 게 정확한 정답입니다. 자, 4번 문제는 아까 3번 문제와 굉장히 비슷한데 문제를 보시면은 if와 isError와 vlookup 이렇게 세 가지 함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나와 있어요. 자, 아까 3번은 현 시세를 구하는 거였다면 이번 문제는 실거래가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vlookup과는 조금 내용이 달라져야 돼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똑같이 vlookup 자, 어떤 걸 찾을 거죠? 요거 이 물건명을 찾을 건데 어디에서요? 중개실적에서요. 자, 아까는 현 시세를 찾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컬럼 인덱스 넘버를 5로 적어줬는데 지금은 어떤 거죠? 실거래가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요, 여기.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여섯 번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6이 돼야 됩니다. 자, 레인지 룩업은 똑같이 0을 적어주시고 자, 엔터를 적어주시면 이렇게 실거래가가 이렇게 나타나게 됐는데 자, 문제는 이렇게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셀이 비어있거나 잘못된 물건명이 될 때는 오류가 발생하고 그러면은 없음으로 표시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if와 isError라는 함수를 같이 이용해 줘야 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적었던 요 내용은 잠깐 복사를 해보시고요. 자, 요 내용은 지워주시고 자, 다시 한번 함수 삽입 어떤 걸 검색할 거냐 여기에서 if라는 함수를 검색해 볼 거예요. if 만약에 뭐뭐 하면 이란 뜻이 있어요. 자, 로지컬 테스트 value if true, value if false 이 테스트에서 만약에 이게 맞으면 요 내용을 출력하고요. 아니면 요걸 출력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다시 한번 보면은 비어 있거나 잘못된 물건명일 때는 없음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 실거래가가 에러가 나거나 없다라는 거는 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아까 전에 사용했던 vlookup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에다가 vlookup이라는 거 한번 적어줍니다. 자, 우리는 이 값이 잘 나온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외 처리를 해줘야 돼요. 어떻게? 자, 여기 앞에다가 is error 라고 이렇게 적어주시고, 자,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은, 자, 여기 값이 false로 변해요. 자, is error는 없던 함수인가?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게 에러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함수예요. 에러였나요? 에러가 안 났죠? 그렇기 때문에 에러가 안 났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false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는 어떤 게 들어가야 될까요? 자, 우리는 지금 if로 어떻게 물어보고 있나요? 이게 에러인가요? 에러가 났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에러가 났으면 어떻게? 없음이라고 적어주시는 거고요. 만약에 에러가 안 났어요. 그러면은 어떤 걸 입력해야 되죠? 아까 여러분들이 찾았던 이 실거래가를 그대로 적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확인. 자, 그러면은 아까와 변한 건 없어 보이지만, 자, 우리가 이 물건명을 제가 임의로 이렇게 적어주시면은 이렇게 없음이라는 내용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되셨나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4번 문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5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현 시세가 가장 낮은 물건명 위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위치는 이 소재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현 시세를 봤을 때 가장 낮은 숫자가 있는 이 위치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 자, 지금 현 시세를 보시면은 6천이 가장 낮네요. 자, 여기는 아홉 번째였죠. 자, 여기에는 숫자 9가 나오게끔 여러분들이 이 매치와 min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min은 여러분들이 배웠다시피 최소값을 구하는 함수고요. 매치는 어떠한 숫자를 찾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함수를 이용해서 자, 이 위치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사용해야 될 거는 min 함수예요. 자, min 어떤 거? 현 시세에서 가장 낮은 거니까요. 이렇게 한번 해주시고, 자, 6천이 잘 나오나요? 자, 요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 주시고요. 자, 지워주신 다음에 함수 마법사 여신 다음에 여기에서 매치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찾으신 다음에 확인. 세 가지 인자를 넣어줘야 됩니다. 첫 번째 lookup value, 우리 찾고자 하는 값이에요. 자, 찾고자 하는 값 6,000이었죠? 아까 복사해 놓은 값을 그대로 이렇게 붙여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lookup array라고 하는 거는 이 6,000을 찾고자 하는 범위예요. 자, 이 6,000을 어디서 찾아야 되죠? 현 시세에서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위가 이렇게 들어가요. 선생님,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잡게 되면은 이 6천을 여기 첫 번째 현 시세부터 비교하기 때문에 요거는 말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꼭 여기에서는 범위를 이렇게 잡아줘야 된다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요. 매치 타입 요거는 1, 0, 마이너스 1 세 가지를 적을 수 있는데, 자, 여기에서는 0을 적어주는 거예요. 요거는 매치의 옵션인데요. 우리가 이 6천을 찾았을 때 우리가 0을 적게 되면은 이 6천을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는 거고요. 1과 마이너스 1을 입력했을 때는 이 6천을 기준으로 가장 근사치를 찾는 값이 되겠어요. 자, 마이너스 1을 입력했을 때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보다 크거나 같은 값 중에서 가장 작은 거, 그러니까 6,000 이상의 값 중에서 6,000과 가장 가까이 있는 값을 찾는 거고요. 자, 1을 적었을 때는 작거나 같은 값 중에서 가장 큰 값, 6,000보다 작은 이하인 숫자에서 가장 근사치 있는 값을 찾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똑같은 일치하는 수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매치 타입은 0. 그대로 확인 눌러주시면은 9번째에 위치되어 있다. 이렇게 잘 나오시나요? 이런 식으로 5번 문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6번 볼게요. 실거래가가 최고인 물건명 인덱스 매치 맥스 함수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인덱스라는 함수는 우리가 아까 사용했던 매치나 vlookup과 hlookup과 비슷한 함수예요. 하지만 이 찾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vlookup과 hlookup, 매치는 어떠한 기준값으로 찾았다면 인덱스는 우리가 행 몇 번째, 열 몇 번째를 적어서 이 내용을 찾아주게 도와주는 함수예요. 자, 요 세 가지 함수를 이용해서 마지막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실거래가가 최고인 물건명이니까 먼저 우리가 해줘야 될 거는 실거래가가 가장 높은 값을 찾아야 되겠어요. 자, 맥스. 자, 실거래가가 가장 높은 거 얼마죠? 68,000이라고 나오네요. 맞나요? 네, 맞는 것 같아요. 얘가 제일 높죠. 자, 그 다음에 이 내용을 그대로 복사를 해주시고 지워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사용해야 될 거는 우리가 인덱스라는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몇 번째, 위치가 중요해요. 위치를 구하기 위해서 매치라는 함수를 사용해 줄 거예요. 자, 아까 사용했던 것처럼 똑같이 자, 68,000이 가장 큰 값을 찾을 거예요. 어디에서? 실거래가에서 위치에서 찾을 건데 이 값은 꼭 일치해야 돼요. 자, 이렇게 적어주신 다음에 확인. 그러면은 두 번째 위치한 거 맞나요? 여기 있죠. 두 번째 위치. 자, 이 내용을 또 다시 그대로 드래그 하신 다음에 복사. 자, 지우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찾아야 될 건 인덱스예요. 인덱스 함수를 검색하신 다음에 확인. 총 3가지를 적어주는 함수예요. 자, array, row number, column number 이렇게 돼 있는데 array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표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범위가 될 거예요. 자, row number는 우리 행 번호 몇 번째 행을 선택할 거냐. 컬럼 넘버는 열 번호겠죠. 자, 요거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은 우리 물건명을 찾아야 돼요. 물건명.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레이는 여기 이 물건명의 범위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로우 넘버, 행 번호라고 되어 있죠? 행은 이렇게 가로로 보시면 돼요. 가로. 자, 우리 아까 가로 번호 찾았던 거 있죠?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우리 아까 매치로 이렇게 찾았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컬럼 넘버. 우리 이 배열이 이 범위가 열이 몇 개가 있죠?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물건명 이렇게 잡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그대로 1이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범위를 뭐 이런 식으로 잡았어요. 그러면은 똑같이 1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 문제가 소재지로 바뀐다. 그러면은 2가 돼야 될 거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현 시세를 알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5가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이 어레이에 있는 배열이 여기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몇이 들어간다? 단순하게 1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확인 눌러보시면은 방배라고 되어 있는 물건이 실거래가가 가장 높다라는 거를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어떠셨나요? 오늘 내용이 생각보다 많이 까다롭긴 하지만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꼭 가져가셔야지만 시험장에서 합격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 가지고
우리가 또 기존에 배웠던 함수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을 하신 다음에 시험장에 가시면은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거니까요. 함수 부분은 꼭 여러분들 자주자주 공부해 주시고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함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